수가 있어요. 이 하나가 그 아키텍처라고 하는 영어로 쓸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오거니제이션이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컴퓨터 구조라고 하는 거에 여기서는 오거니제이션이다 한 걸로 볼게요. 아키텍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건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건축공학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있듯이, 이 건축공학에는 뭐 4년제고, 건축학이다 그러면 5년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술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게 건축학이죠. 그런 것처럼 아키텍처다라면 컴퓨터의 어떤 그 예술적인 면이라든지 기능적인 면에서의 그 인체 사람의 어떤 이 그러니까 이제 뭐 쓰기 쉽게 하는 그런 어떤 그 기능까지 다 고려해서 예술적인 측면까지 고려했다 그러면 뭐 주변에다 놨을 때 잘 어울리는 어떤 모습까지 한다 그러면 아키텍처고, 그냥 순수하게 구조만 가지고 본다면 오거니제이션이다 하죠. 그래서 컴퓨터 구조를 보게 되면 일단 컴퓨터 구조 안에는 이 많은 플립플롭들로 구성되는 레지스터, 내부에 이 레지스터들이 들어가 있다 하죠. 그래서 이 레지스터의 역할은 뭐냐 하면 임시 값을 저장한다든지 임시 이 값 저장하는 기능도 있고, 또는 그 분석하는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레지스터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뭐냐면 저장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빠른 그 동작을 하는 저장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CPU라고 하는 것 또는 컴퓨터에서 보게 되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봤을 때 클락 스피드를 얘기하죠. 얼마짜리 클락 스피드의 컴퓨터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를 갖다가 총괄해주는 부분이 있겠죠. 이번에 덧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제어 장치. 그래서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하고 제어 장치에 해당되는 거를 갖다가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컴퓨터에서 요즘에는 이제 CPU를 만든다 해도 CPU가 처음부터 명령어가 딱 정해져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갖고 와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그 명령어를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고려한다면 도대체 명령어들에 대한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CPU 가지고 어떤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명령어들의 어떤 집합도 하나의 CPU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구조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명령어가 몇 개 안 된다 해서 아예 동작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명령어들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만 골라서 놓을 수도 있고, 또는 아예 간혹 쓸지도 모른다 생각하는 개념 하에서 아주 다양한 명령어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옛날에 이 1980년 중반부터 굉장히 많이 서로 간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 컴퓨터냐, 시스크 컴퓨터냐, 또는 CPU냐, 리스크 프로세스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스파크 칩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크라고 하는 뭐 하여튼 선이라고 하는 CPS 컴퓨터에서 많이 썼던 게 스파크 칩인데, 그런 칩에서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 하고, 그 다음에 또 인텔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어떤 명령어들, 계속 그런 것들 이외에 또 대형 컴퓨터에서 들어가는 CPU에 들어가는 명령어들하고는 뭐 서로 간에 논란이 돼 왔었는데, 주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성격에서는 자주 사용된 명령어 몇 개만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형태로 가고 있죠. 하여튼 뭐 그거는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 일단 명령어들의 집합들로 해서 이 세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럼 이 명령어들의 집합은 뭐하고 관련되냐면, 명령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명령어에 대한 모습, 그 다음에 자료는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명령어들에 대한 어떤 모습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명령어의 형태를 얘기할 때 이걸 instruction이라고 얘기하고, 명령어를 형태를 format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nstruction format인데, 내가 현재 갖고 있는 CPU가 몇 비트 연산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명령어하고도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보통 이제 이 컴퓨터에 대한 부분에 보게 되면 메모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를 크게 나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들은 다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명령어들로 구성되어 있죠. 인스트럭션들로. 그래서 명령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연산을 하기 위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데이터라고도 하지만 피연산자다라고 얘기해서 오퍼랜드라고도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과 이 그 데이터가 서로 구분돼서 나타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에 또는 데이터를 찾아 들어가는 동안에 어디에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공간에 대한 걸 갖다가 지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거를 대체적으로 2의 지수승으로 나타내는데 뭐 1기가바이트에 해당되는 거나 아니면 뭐 테라바이트니 뭐 그런 얘기를 쓰게 되죠. 그러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공간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명령어라든지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명령어에 대한 모습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같이 이 연동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16비트 머신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이제 이 표현했을 때 명령어를 크게 이렇게 나눠 보자 이거죠. 이게 명령어 형태예요. 16비트에서 명령어 형태를 보니까 크게 0번부터 11번, 12번부터 15번 해가지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가정하고, 물론 더 복잡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뒷부분을 어드레스가 나타낸다라고 가정하고 이 부분을 OP 코드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볼 때, 이 OP 코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순수하게 명령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뭘 해라라고 하는 명령 부분이다. 이 어드레스 부분은 이 오퍼랜드가 어디 있는지, 오퍼랜드 등의 어떤 위치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가 지금 현재 12비트로 돼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OP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4비트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명령어 부분이 4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몇 개에 해당되는 명령이 가능하느냐라고. 명령 개수를 보게 되면 2의 4승에서 16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이 OP 코드 하는 것만 가지고 본다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12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데이터에 해당되는 이 공간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지적할 수 있냐면 최대 2의 12승에 해당되는 거니까 4K에 해당되는 이 그 공간을 에다가 명령어라든지 오퍼랜드인지 하는 걸 갖다 지적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오퍼랜드와 관련되는 이러한 부분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디에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가 숨어 있는지에 대한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걸 뭐라 하냐면 여기와 관련된 얘기를 유효 주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유효 주소에 대한 얘기부터 하도록 하죠. 자, 유효 주소. 뭔가 주소라고 하는 게 유효하다는 얘기인데 그걸 갖다 영어로 effective address다라고 하는 걸 갖다 번역한 거다. 유효 주소는 크게 둘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계산 형태 명령에 대해서, 계산 위주의 이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제. 계산 위주의 명령어에 보게 되면 몇 번에 있는 데이터하고 몇 번에 있는 데이터를 연산을 한다. 예를 들어서 덧셈을 한다. 그래서 덧셈을 해서 어디다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피연산자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를 해서 z를 한다 그랬을 때 이 x하고 y가 변수라고도 그래도 되겠지만 이걸 피연산자다라고 한번 보자 해서. 그래서 x라고 하는 값이 어디 있는지, x 값이 있는 위치,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x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 게 여기 3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30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 위치, 이걸 갖다 유효 주소라고 부르는 거죠. 또 y라고 하는 값이 40이었다고 치면 y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야 되겠죠. 변수 이름은 y지만
그 위치를 뭐라 하냐면 유효 주소다. 그래서 이게 덧셈과 같이 연산 위주로 하는 거니까 x가 값을 갖고 있는 위치 그 유효 주 그걸 갖다 유효 주소다. 그래서 계산 위치의 명령어의 경우는 뭐냐면 피연산자의 위치다. 피연산자의 주소를 얘기한다. 자, 이 두 가지를 뭐라는 피연산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영어로 오퍼랜드. 자, 그 다음에 이게 더하기 같은 걸 오퍼레이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에 대응되는 걸 오퍼랜드라고 얘기하고 x가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썼는데 변수 이름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유효 주소가 된다. 꼭꼭 숨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보시오. 왼 갔더니 그쪽을 봤더니 다시 뒤를 돌아보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막장 찾아가니까 어디에 있는지 값이 나타났다. 그럼 그게 유효 주소예요. 또 명령어가 이런 계산 위주의 명령만 있는 게 아니죠. 어디로 가시오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분지 형태. 고우투문과 같은 경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고우투문과 같은 경우에 유효주소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란 얘기죠. 그 다음에 고우투 100 그럼 100번에 해당되는 게 유효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지 주소. 그 목적지 주소가 유효 주소가 된다. 예를 들어서 go to 이 x라고 했는데 이 x에 해당되는 주소, x값이 있는 주소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유효 주소다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자, 그럼 유효 주소를 찾기 위해서는 이 그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유효 주소를 그냥 바로 찾아낼 수도 있지만 한번 반복해서 가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는 게 되면 메모리를 그가 컸을 경우에 이 명령어의 크기를 늘리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 메모리 어드레스 모드다라고 불러요. 어드레스 모드가 사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그 CPU 명령어에 해당되는 그 형태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OP 코드가 있었는데 그 OP 코드 대신에 순수하게 자료만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피연산자로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크게 둘로 나눌 때 하나가 이 디렉트 어드레스 모드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 어드레스 인스트럭션이다라고 하는 또는 어드레싱 모드다라고 해도 되겠고 또는 인다이렉트 또는 인디렉트 어드레싱 모드 이건 이렇게 쓸게요. 어드레싱이라고 하는 말로 쓰겠습니다. 어드레싱 모드와 그 다음에 인디렉트 어드레싱 모드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디렉트 어드레싱 모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를 가지고 보도록 하죠. 명령어가 이렇게 이 주기억 장치 안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명령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덧셈을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457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 0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다. 여기 이렇게 20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소예요. 뭐가 있는 주소냐면 add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 주소다. 그리고 한참 내려가서 457번에 보니까 여기에 F000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피연산자다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이 순수하게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에 피연산자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457 이게 뭐가 되냐면 유효 주소다. 바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유효 주소가 아예 그냥 여기 피연산사가 있는 이 주소, 이게 유효 주소인데 어떻게 찾냐면 한 번에 찾아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 갖다가 디렉트 어드레싱 모드다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간접 주소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직접 주소. 이거는 간접이라고 하는 주소 방식, 주소 지정 방식. 이렇게 됐다면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덧셈을 하는 거고 여기에 457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22인데 이번에는 1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한번 보자. 그리고 이 457번에 가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1350이라고 하는 값이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1350번에 가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피연산자가 여기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57로 갔다가 다시 1350을 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F000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게 피연산자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다라고 하는 거죠. 간접 지정 방식이다. 이때 이게 바로 뭐냐면 유효 주소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이 그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도 어드레싱 모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저희 그 기능들을 요즘에 갖고 있어요. CPU들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5장에서 다루게 되는 이 CPU에서는 또는 컴퓨터에서는 베이직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그 주소 지정 방식만 쓴다. 그래서 그거를 디렉트 어드레싱 모드라고 하는 거하고 인디렉트 어드레싱 모드만 쓰는 걸로 일단 그렇게 생각해서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 베이직 컴퓨터라고 하는 데서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고유명사라고 얘기했어요. 베이직 컴퓨터에 대한 어떤 이 레지스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레지스터들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메모리에 대한 걸 한번 보죠. 다시 말해서 베이직 레지스 컴퓨터는 원칙 컴퓨터라고 해서 이 주기억 장치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다. 먼저 주기억 장치에 대한 거를 오른쪽 부분에다 볼게요. 이게 주기억 장치. 메모리. 메모리의 크기가 얼마로 돼 있냐면 이 4096개에 해당되는 자료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4096개의 이 워드들을 저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워드는 몇 비트로 구성되어 있냐면 16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per word. 그래서 한 개 워드는 16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 곱하기 4096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죠. 16 곱하기 4096이라고 하는 크기에 해당되는 비트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게 메모리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그 다음에 전 시간에 메모리 모습에 대한 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그 메모리라고 하는 거에는 주소가 제공돼야 되고 데이터가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를 임시 보관하는 부분도 있고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잠시 읽어가지고 보관하기 위한 저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저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읽어드리는 거나 써넣기 위한 걸 갖다 데이터 레지스터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름은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는데 이 저자는 이 DR이라고 하는 걸로 썼어요. 이게 16비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데이터가 16비트로 구성된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이렇게 써넣기도 하고 또는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오기도 한다. 자, 이거는 뺄게요. 화살표는. 자,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연산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3, 그 x라고 하는 더하기 3 하고 난 결과를 y에다 넣었다고 한번. 그럼 x에 다시 x에 넣는다고 할까요? x에 더하기 3을 하고 x에다가 x 더하기 3을 한 걸 갖다가 x에 넣는다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에 중간 결과 값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복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중간 그 연산한 결과 값을 잠시 저장해 줘야 되는데 연산 결과를 저장해 주는 걸 갖다가 뭐라냐면 accumulator라고 부르고 ace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accumulator. accumulator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저축한다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가 16비트로 그 공간을 한꺼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주기억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한 개 워드가 16비트로 됐으니까
16가닥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AC라고 하는 레지스터를 하나 만들어 놨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기억 장치에는 두 종류가 들어간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뭐가 들어가냐면 데이터라고 해서 그 부분을 오퍼랜드들이 차지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4096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4096. 이 4096이라고 하는 거는 몇 비트로 되어 있냐면 12비트에서 2의 12승이 4096이죠. 그래서 이 그 주소에 해당되는 걸 갖다 다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런 레지스터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PC라고 해서 이것도 좀 작게 쓸게요. PC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이게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하는 거의 약자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12비트로 구성되면 되기 때문에 0번부터 11번까지 해서 12비트로 구성돼서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 다음 하나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 레지스터가 바로 CPU의 어드레스라고 하는 걸 제공해 주는 거다라고. 그래서 여기가 어드레스 레지스터예요. RUG만 쓸게요. 이 어드레스는 4096개 중에 하나만 지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 4096은 2의 12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12비트로 구성되면 되겠다. 그래서 0번부터 11번까지 하면 12비트. 그 다음에 이 주기억장키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가 이 하나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명령이 몇 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가정했냐면 16비트로 구성된 걸로 설계하겠다. 그러면 이와 같이 16비트에 해당되는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IR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놨다 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다 불러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고 16비트를 동시에 읽고 써놓을 수도 있는데 읽어다가 이건 분석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0번부터 15번까지 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 어떻게 무슨 명령을 하려는 건지를 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TR이라고 해서 Temporary Register예요. Temporary, TMPO. 그러니까 임시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다. Temporary Register, Temp Register. 이렇게 해서 이 16비트로 데이터 오퍼랜드들이 동시에 읽기도 하고 또 써놓을 수도 있죠. DR이나 AC 레지스터가 다음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 중간 결과를 넣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16비트로 만들어 놨다. 그 다음에 두 개 외부와의 연결하기 위해서 두 개의 레지스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코드들은 다 16비트로 쓰는 이 그 유니코드를 많이 쓰지만 보통 저희 그 영어권에서는 이 ASCII 코드를 많이 썼죠. 미국에서. 그래서 ASCII 코드가 7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그 처음에 저희 그 IBM이라고 하는 컴퓨터에서는 FCD 코드라고 하는 걸 쓸 때 그건 8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글이나 뭐 다른 이제 한자나 일본어 같은 글자가 아니라 순수하게 영어만 쓴다고 한다면 어떤 로마자만 쓴다고 한다면 7비트 내지 8비트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부와 세계는 8비트로 모든 걸 나타낸 하나의 바이트를 구성했다. 그래서 이렇게 8비트 해당되는 걸로 해서 여기에 인풋 레지스터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어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인풋 레지스터로 어떤 값이 들어오겠죠. 외부에서. 그 다음에 외부에다가 출력하려고 한다. LED에다 그 바깥쪽에다가 이 CD롬에다 데이터를 출력하려고 한다. 그럼 하나의 글자가 나갈 텐데 그 글자도 8비트면 됐었단 말이에요. 그 ASCII 코드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ASCII 코드가 7비트인데 하나 더 추가해서 이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오류라든지 하는 감지하기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 8비트로 쓴다라고 가정하고 그때 출력하기 위해서 쓴다면 아웃 R 레지스터에다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외부 세계로 데이터가 나간다 하죠. 그래서 아웃풋 레지스터.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전체 베이직 컴퓨터에 있는
내 레지스터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컴퓨터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베이직 컴퓨터에서만 이렇게 된다라고는 가정하에서 얘기한다.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간에 그 자료를 주고받아야 되겠죠. 자료를 갖다가 이 주고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선로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때 이 선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자료가 다 어떤 거는 16가닥이고 어떤 거는 18가닥이고 여기 있는 거는 12가닥이에요. 12비트로 돼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16개가 최대로 큰 거니까 통로는 몇 가닥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16가닥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을 갖고 한다. 그래서 이런 버스 구조를 갖다가 전체가 이렇게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게 통로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런 통로에 해당되는 거를 지금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에 대한 거는 지금 완전한 통로가 아니니까 지우고 그 다음 장에서 하는 부분이 실제 그 기본 컴퓨터에서의 그 버스 구조에 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버스 구조 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데이터가 나갈 것인지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죠.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레지스터들에 해당되는 거를 버스 구조로 만들어 보죠. 그걸 갖다가 커먼 버스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죠. 자, 버스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공유하는 저희 그 선로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이게 뭐냐면 공용으로 사용되는 버스예요. 근데 이 버스인데 몇 차선에 해당되는 거냐? 선로나 몇 가닥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16개에 해당되는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16비트 커먼 버스라고 얘기하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좀 선을 그어볼게요. 버스 모습.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보죠. 메모리. 메모리가 몇 개의 워드로 구성되어 있었냐면 4096개의 워드로 되어 있었고 한 개의 워드는 16비트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표기할 적에는 4096 곱하기 16이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데이터인 나가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데이터를 써서 다른 데로 전송을 해야 되겠죠. 이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16가닥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나가야 되는데 그냥 막 나가게 되면 이 버스 안에서 그 선로에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다 뭐냐면 나갔다 말았다 하는 이 선로를 갖다 통제해주는 부분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16가닥이 돼. 다시 말해 여기 지금 트라이스테이트 게이트 이렇게 제가 썼는데 이것도 16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데이터 아웃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간다. 그럼 데이터 아웃하고 데이터 인이 이렇게 되는데 외부에서 읽어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좀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외부에다 넣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리드 신호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리드에 어떤 제어 신호가 값이 들어갔을 때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바깥쪽으로 버스에다 실어보내는 거죠. 반면에 외부에는 데이터를 갖다 읽어다 메모리에다 써넣겠다라고 한다면 write라고 하는 제어 신호가 들어왔을 때다. 그때 CPU에 대한 그 메모리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4096이라고 하는 거는 2의 12승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12가닥에 해당되는 어드레스 부분이 들어가면 되겠고 이때 어드레스를 제공해주는 특별한 용도의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게 AR 레지스터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막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관문을 하나, 문을 하나 두는 거죠. 나가라 말라 하는 문. 자, 이렇게 하나 둔다. 그래서 여기는 나가라 말라 하는 문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통제해주는 부분을 두겠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 111이 됐을 때 S0이라고 하는 신호와
자, 이게 좀 너무 크게 그래서 작게 그릴게요. AND 게이트를 하나 써서 이렇게 S0이라고 하는 신호가 1일 때와 그 다음에 S1이라고 하는 신호가 1일 때와 S2라고 하는 신호가 1일 때 한해서 요 문이 탁 열리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에서 자료를 읽어다가 버스에다가 이 선로에다 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11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편의상 그냥 111이니까 7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써도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리즘 위주로 쓰는 거죠. CPU 설계하기에는 언어로 쓴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 AR의 내용이 버스를 실리기 위해서 이게 12가닥이고 이것도 12가닥이니까 이와 같이 이 그 트라이스테이트 게이트도 12개를 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어떻게 되냐면 S0, S1, S2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1번이라고 하는 값에 맞춰 가지고 문이 열리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S1 프라임, S2 프라임이고 S0은 프라임이 아닐 때에 한해서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문이 열려서 AR의 내용이 이와 같이 버스에 실리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또 AR의 내용은 12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2비트 해당되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AR레스에서 내가 받을 준비, 버스에 있는 걸 받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노드 신호,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리멘트 신호 또는 클리어 신호 뭐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습을 다 그리면 시간이 지금 부족하니까 일단 그거는 나중에 이 하나하나 또 시간이 많지 않지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들에 대한 모습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베이직 컴퓨터에서의 컴퓨터 인스트럭션들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명령어들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보자. 인스트럭션. 그래서 베이직 컴퓨터에서 베이직이라고 하는 컴퓨터 고유명사라고 얘기했어요. 베이직 컴퓨터에서 설계된 명령어 형태들이다. 그래서 명령어 형태. 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명령어에 대한 그 구분을 갖다가 여기 구분은 형태인데 이거 구분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세 종류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명령어 구분을 갖다가 메모리에 있는 자료를 쓴다 해서 메모리 참조 명령이다. 그래서 메모리 참조 명령어들의 모습이니까 메모리 참조 명령어들, 명령어 참조 명령어군 이렇게 해서 영어로 메모리 레퍼런스 인스트럭션이다. 자, 이건 어떤 모습을 갖고 설계가 되어 있냐면 명령어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0번부터 11번까지는 이 순수하게 피연산자가 어디 있는지 나타내는 어드레스다 하죠. 그래서 피연산자를 산출하기 위한 어드레스가 여기 들어가요. 이게 간접 주소 방식일 수도 있고 직접 주소 방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어드레스가 직접 주소 방식일 때는 바로 피연산자의 주소가 될 테고 간접 주소 방식일 때는 피연산자를 찾기 위해서 바로 전 단계의 주소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2번부터 시작해서 14번까지의 4비트는 OP 코드다라고 해서 명령어들에 대한 어떤 역할 중에 뭘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여기 이 OP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 다른 색깔로 쓸게 OP 코드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OP 코드가 이 12번부터 14번이니까 3비트에 해당되는 게 구성되죠. 그 다음에 15번째 비트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뭐라고 쓰냐면 i라고 하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는
실제 제 그 간접 주소냐 직접 주소냐는 걸 결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다. 그리고 이 OP 코드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그 세 비트로 구성됐으니까 000부터 시작해 가지고 111까지 되는데 111은 안 쓰고 이렇게 해서 110까지 쓰는 걸로 일단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CPU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이와 같이 명령어들에 대한 모습에 대한 결정이다. 자, 두 번째 명령어는 레지스터에 있는 걸 한다 그래서 레지스터 참조 이 명령어군. 이건 뭐냐면 이 결과 또는 데이터들이 다 어디 들어가냐면 레지스터에 안에 있다. 이거 첫 번째 건 메모리 참조 명령 피연산자가 어디 있냐 하면 주기억 장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말로 써보면 피연산자가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에 존재한다는 얘기고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는 피연산자가 레지스터 안에 존재한다 하죠. 레지스터에 존재하는 경우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영어로 레지스터 레퍼런스 명령이다. 그래서 레지스터 레퍼런스 인스트럭션 이렇게 불러요. 이 포맷 여기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0번부터 11번, 12번부터 15번 이렇게 되는데 이 앞에 12번부터 11번은 0111로 고정되어 있다. 이거는 고정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0번부터 11번에 사용되는 게 레지스터 가지고 무슨 조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레지스터 오퍼레이션이다라고. 인스트럭션하고 좀 달리 이 그 오퍼레이션은 하나의 명령을 실행,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이 그 과정을 갖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명령어군은 뭐냐 하면 이 입출력 명령어군이에요. 그래서 이건 input output instruction이다. 자, 이렇게 됐다. 자, 요거에 대한 모습은 둘로 역시 나눠져 있고 0번부터 11번, 12번부터 15번까지 해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고 요 12번부터 15번 사이에는 값이 고정돼 있다. 아까 0, 111 이렇게 돼 있으면 레지스터 참조 명령이었고 여기는 아예 고정돼서 1111로 이렇게 값이 고정돼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12번부터 15번이 다 1로 돼 있어. 그러면 0번부터 11번에 있는 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 파악이 뭐냐면 IO 동작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IO 오퍼레이션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 그룹으로 이 그 베이직 컴퓨터에서는 명령어들에 대한 걸 갖다 체계를 이렇게 나눠놨다. 명령어들 체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일단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명령어들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령어들에 대한 종류를 한번 보죠. 그래서 메모리 참조 명령어들과 그 다음에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 입출력 명령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한번 표를 만들어 본다면 그 표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어셈블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기는 수가 있죠. 그럼 어셈블러라고 하는 또는 컴파일러와 같은 이 아주 원초적인 도구는 단순한 명령어를 기계어의 코드로만 싹싹 바꿔주면 되는 거죠. 대치되는 코드 값으로 그런 걸 갖다 어셈블러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 어셈블러라고 하는 거가 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쓸 때 심볼로 보통 나타내게 되죠. 그러고 나면 그게 뭘로 바뀌냐면 이진수로 바뀌는데 이진수로 쓰려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일단
16진수 코드로 쓸게요. 16진수 코드로 쓰고 아까 제 메모리 참조 명령을 보게 되면 세 수로 나눠져 있어서 0번부터 11번까지가 어드레스였고 그 다음에 12번부터 14번까지가 OP 코드였고 그 다음에 15번이 i비트였는데 이 i에 해당되는 걸로 본다면 i가 0일 때 이때 직접 주소 방식이다 하죠. 그 다음에 i가 1일 때 간접 주소 방식인데 하여튼 이런 명령어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 모습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and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and라고 하는 명령어를 16진수로 나타내 보게 되면 이게 우리는 and라고 쓰지만 앞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i라고 하는 값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겠죠. 이게 0일 때.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OP 코드인데 이거를 000으로 쓸 수도 있다 이거죠. 또 하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OP 코드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000인데 i가 1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i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000이고 여기가 몇 자리 되냐면 0번부터 11번에서 이 그 세 자리에 해당되는 거를 쓸 수 있겠죠. 16진수로. 그래서 이게 4비트로 나타내면 4비트, 4비트, 4비트. 해서 4, 3, 12, 12비트에 해당되는 걸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만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16진수로 나타내게 되면 0, 0, 0, 0이니까 16진수는 0이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1, 0, 0, 0이니까 16진수 쓰게 되면 8이라고 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세 자리에 해당되는 건데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x라고 하는 걸로 쓸게요. x. 그래서 여기를 x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리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x, x, x. i가 1일 경우 간접 주소 방식일 때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그래서 and에 대한 거 있어요. 그럼 요거에 대한 이 설명은 어떻게 되냐? 동작에 대한 건 이렇게 된다. 동작은 이 AC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그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 AC라고 하는 그 중간 저장소가 있다. 뭐 우리 이제 편의상 이 변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레지스터에 해당되는 거를. 그럼 AC라고 하는 변수를 쓴다 이거죠. 무조건. 그리고 원래 있던 AC라고 하는 거를 쓴다 이거죠. 여기다가 뭐 하느냐면 덧셈을 하는데 뭐냐면 유효 주소의 값을 또 유효 주소 가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뭐냐면 여기가 주소를 쓰게 되면 이 얘기는 이 주소의 내용을 갖다가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가 30이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30번지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40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면 이 얘기는 뭐를 의미하면 40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유효 주소의 내용 더하기 AC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을 더해서 다시 AC에 넣는다는 얘기죠. 그게 and 참지. and니까 더하는 것이 아니라 and죠. 다시 이거 고칠게요. and 연산에 대한 거. 자, and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add 연산이라고 하는 덧셈을 하는 거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마찬가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가 OP 코드다라고 하는 거에 0번부터 11번, 12번부터 14번, 15번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i고 여기가 OP 코드 부분이었죠. 자, 여기가 OP 코드 그리고 어드레스. 자, 어드레스는 세 자리로 표현할 수 있죠. 16진수로서 16진수로 표현하니까 세 자리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xx로 쓰고 여기 그 i가 0일 때와 1일 때로 나타내졌죠. 그리고 OP 코드는 001이라고 하는 걸로 쓰자 이거죠. 그러면 001에 앞에 i가 0이면 이렇게 하나의 16비트가 되니까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산출이 되죠. 그래서 1 그리고 뒤에 어드레스 부분은 어떤 값인지 아직 모르니까 xx로 쓰자.
비연산자를 산출하게 한 방법의 주소. 그 다음에 여기 i가 1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 1, 0, 0, 1이니까 9라고 하는 값이 되죠. 16진수로. 따라서 9. 그 다음에 뒤에 이 어드레스 부분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의 동작은 뭐 할 거냐면 원래 ace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는데 그 변수 이름을 accumulate라고 하는 변수를 쓰겠다. 그리고 덧셈을 하는데 뭐 하냐면 xx가 유효주소 나타내는 거니까 유효주소 내용에다가 이 ace라고 하는 그 레지스터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을 더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어디까지 만들어져 있냐면 명령이 이 isg라고 하는 명령까지 있어요. 자, 이제 시간 관계상 그건 생략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까지 있다. 그랬을 때 명령어가 이 isg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여기가 OP 코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어드레스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0번부터 11번, 12번부터 14번, 15번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했을 때 이 i가 0일 때가 있고 1일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OP 코드 부분을 어떻게 썼냐 하면 이게 이 0, 1, 1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6으로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꿀게요. 0, 0, 1, 1이 아니라 110으로 표현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리고 여기도 OP 코드가 110으로 표현됐을 때 그럼 이걸 갖다가 다 제 16진수를 환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6이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이 되죠. 이거를 16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1, 2, 4, 8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가 F 다 되면 F고 그거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이니까 영문자 2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 그 다음에 이 어드레스는 어떤 건지 아직까지 모르니까 xx로 넣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명령이냐 하면 하나의 조건 테스트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if문에 해당되는 거다. if 조건에 해당되는 테스트 명령이다라고 하는 걸로만 일단 적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 0번부터 해서 6번까지니까 7개죠. 이 7개에 해당되는 거가 다 뭐냐면 메모리 참조 명령에 해당되는 거다. 이게 이 메모리 참조 명령. 참조 명령어군이다. 에 대한 것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들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에 대한 것들은 심볼로 표현하면 일단 i라고 하는 모습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6진수 코드로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될 거고 동작에 대한 걸 나타내 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타내 보자. 첫 번째 명령어 중에 하나가 CLA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는 아예 고정이 돼 있어요. 12번부터 15번까지 고정이 돼 있어서 0, 1, 1, 1로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0번부터 11번 사이에 여기가 뭐냐면 이 레지스터 가지고 동작한 데서 레지스터 오퍼레이션이다라고 아까 이름을 붙였어요. 레지스터 가지고 무슨 조작할 것인지에 대한 거. 자, 이때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조작해요. AC라고 하는 이거 변수명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레지스터라고 하는 걸로 보자 이거죠. 그럼 이거를 0으로 바꿔주는 조작해 주는 거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0, 1, 1, 1로 고정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때 여기를 뭘로 썼냐면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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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로 표시하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0, 1, 1, 1이니까 7이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걸 16진수로 쓰게 되면 7.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1, 2, 4, 8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는 거죠. 가중치로. 이건 다 0이니까 0. 그 다음에 0. 이렇게 표현해서 첫 번째 CLA라고 하는 명령어는
이 ace라고 하는 레지스터 값을 0으로 바꿔주는 거다. 자, 시간 관계상 제거 두 번째 거 빼고 맨 마지막 거만 하나 할게요. 자, 그럼 명령어가 몇 개가 가능하냐면 이 그 어드레스 대신에 12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1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건 뭐그 필요하면 다 쓰겠지만 우리 책에서는 12개를 다 쓰진 않았어요. 자, 맨 마지막에 제 그 레서 참조 명령은 HLT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가 0, 1, 1로 고정되어 있고 이 끝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12비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3개에 해당되는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었죠. 이때 앞엔 다 0000으로 4비트가 되어 있고 맨 마지막 자리가 0001로 표현된다. 따라서 0111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 7이라고 하는 값을 쓰면 되겠고 두 번째 해당되는 건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0이고 왼쪽에서 세 번째 0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값은 0001이니까 이렇게 표현된다. 자, 이건 뭐 하는 거냐 하면 컴퓨터 정지해 주는 거예요. 홀트 컴퓨터. 스탑이라고 하는 명령어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그 전체 몇 개까지 가능하냐면 12개까지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들이다. 여기가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다라고 해서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입니다. 이것이 이 ace라고 하는 변수만 가지고 쓰는 거죠. 메모리에 어디 있는지 여기처럼 이런 유효 주소가 필요 없죠. 유효 주소를 쓰지 않는 그런 명령어들이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입출력에 해당되는 걸로 보도록 하죠. 심볼로. 우리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이런 심볼로 프로그램을 쓴다. 예를 들어서 IMP라고 하는 걸로 썼을 때 16진수 코드로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거. 그 다음에 동작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이건 뭐 하냐면 ace라고 하는 레지스터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데 input 어떤 제 그 캐릭터를 갖다가 이 ace라고 하는 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다. 이 명령어들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네,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0번하고 11번, 12번부터 15번 이렇게 되는데 아예 이 부분은 고정돼 있다라고 했죠. 4비트가. 그다음에 여기에 3개에 해당되는 걸로 16진수로 표현된 12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들어가는 값이 첫 번째 값이 뭐냐면 1, 0, 0, 0. 여기는 다 0, 0, 0, 0, 0, 0, 0, 0 이런 모습으로 들어간다. 이걸 16진수로 표현한다면 이게 다 1111이니까 여기다가 F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1000은 8이라고 하는 값을 쓰면 되겠고 요거는 0이라고 하는 값이 되고 요것도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어셈블러라고 하는 일종의 단순한 컴파일러는 IMP라고 하는 명령어를 타이핑해 가지고 컴파일을 시키게 되면 F800이라고 하는 걸로 바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명령어들이 입출력과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명령어가 뭐냐면 IOF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아직까지 안 배웠는데 인터럽트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터럽트라고 하는 건 요청인데 우리가 그 사무실에서 회의 중이었다라고 한다면 회의 중이란 뜻은 외부 사람 들어오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잡상인 금지란 뜻이죠. 그래서 요청 금지라고 하는 뜻으로 interrupt off라고 하는 거죠. 좀 저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회의 중이니까 이 아주 뭐 그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이 저한테 연락하지 뭐 문도 두들기지 마시오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명령어들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앞에는 1111로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 12비트를 16진수로 나누게 되면 3개에 해당되는 변수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 자리에는 0000으로 다 4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 16진수에 해당되는 거는 0100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 해당되는 건 다 0으로 채워져 있다. 이걸 16진수로 바꿔서 표현하게 되면 요거 F가 되는 거죠. 따라서 F. 그 다음에 이거는 0. 이거는 4. 이거는 0. 이렇게 표현된 거다. 자, 그래서 이게 몇 개에 해당되는 거냐면 6개에 해당되는 거에 해당되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 명령어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타이밍과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CPU를 보게 되면 계속 동기화 어떤 동작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그 시간 제어 장치하는 타이머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죠. 타임 장치. 다시 말해서 클락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통제해주기 위해서 제어 장치가 들어가죠. 이 제어 장치는 덧셈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하고 뭐를 갖다가 읽어서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연산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 갖다가 저장소에다가 메모리에다 넣는다. 뭐 이런 어떤 순서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 제어 장치에서 수많은 신호들이 나가요. 이 신호를 뭐하라면 제어 신호라고 부르겠죠. 이 그 제어 장치의 이 부분도 하나의 그 레지스터들을 가지고 동작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덧셈을 할 것인지 뺄셈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 그래서 제어 장치에 대한 설계 부분이 일단 CPU 부분에서의 핵심 부분이다. 크게 둘로 나눠서 설계를 하는데 하나가 이 하드와이어드 방식이 있어요. 여기다 쓸게요. 이 제어 장치 설계 이 방식을 보게 되면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가 하드와이어드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드와이어드 오거니제이션이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다라고 불러요. 자, 우리는 이런 걸 갖다 요즘에 다 뭐라 하냐면 펌웨어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펌웨어. 펌웨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에다가 따와서 얘기하죠. 뭐 그것도 요즘 워낙 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자하고 있으니까 그냥 펌웨어라고 저도 그냥 불러도 문제는 없겠죠. 하드와이어라고 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 그 연결선으로 전선, 그다음에 이 부품들을 이용해서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딱 연결하고 나면 고치려고 하면 다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단 뭐냐면 굉장히 속도는 빠르다 이제 상대적으로. 반면에 펌웨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제어하는 걸 갖다가 이 그 메모리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 컨트롤 메모리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제어 메모리. 그래서 컨트롤 메모리를 쓰니까 이 메모리가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그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걸 쓴다라고 한다면 펌웨어에 문제가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지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요거는 플래시 메모리를 쓴다든지 또는 이 그 롬이라고 하는 걸 쓴다 했죠. 이렇게 등등해서 수정해 주는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하드와이어드 방식보다는 속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 그 업그레이드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CPU가 첫 번째 CPU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CPU가 예를 들어서 386이 나오고 나서 486이 나오고 486 다음에 586이 나오고 그러면 486에 있는 기능을 다 수용하면서 586이 나와야 되겠죠. 뭐 그런 경우에 추가해주기가 굉장히 용이하는 어떤 모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그 하드와이어드 방식보다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을 요즘에 많이 선언하고는 있지만
이 고속의 어떤 동작을 할 적에는 여전히 하드와이어 방식을 쓴다. 자, 우리 5장에서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을 쓰게 되는 거고 7장에서는 마이크로 프레임 방식을 가지고 CPU 설계하는 모습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걸 다 해야 될 텐데 7장 할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5장에 대한 거 부분적으로 몇 개만 하고 그리고 이번 학기 종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와이어드 오거니제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저희 그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수업을 하든지 해서 이그 CPU를 설계해 보고 싶으신 분들 하고 별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기말 시험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제가 준비 안 됐으니까 다음 시간 한 번 더 남았나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나, 두 번, 두세 번 더 남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시간 다한 때까지 이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